셀카. 안녕하십니까. 이파사파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열카3. KBS가 자랑하는 무적 야구 해설자들 장정석, 장성호, 박영택 의원과 함께하는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와, 네, 예, 야, 와. 아니 지난번에 타격이란 무엇인가? 와 이거 어마어마했거든요. 저도 재밌게 예, 봤어요. 우리 박용택 칭찬이 그냥 댓글창에 그냥 도배가. 예. 근데 지도자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말이 너무. 너무 그러니까 뭔가 확신에 찬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저 무조건 저 이제 고집이 세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오늘 일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는 풀리지 않는 무엇이 정답인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이 있습니다. 축구로 따지면 메시냐 호날두냐. 그건 메시입니까 호날두입니까? 그건 메시죠. 그리고 또 국내 축구로 한정하면 차박손이 있습니다.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누굽니까? 손흥민. 역시 대세를 아셔. 예. 그리고 우리 야구 팬들에게는 뭐 박찬호냐 류현진이냐 이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 추강대엽. 혹시 추강대엽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로. 네.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사마정석 네. 추강대엽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해설택, 용암택 제가 추강대엽. 젊은 시대라서 그런가요? 저는 좀 오래 전부터 이걸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예. 제가 또 선수 시절에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됐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케이. 네. 추강대엽. 네. 이 순위 동의합니까? 동의 못하죠. 네, 동의 못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용암택 끌어오르는 어떤 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네네. 용암택이 네. 생각하는 순위는 뭡니까? 우선 추는 앞에 붙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아까 차박손 얘기하잖아요. 네. 차범근 감독님의 우리가 축구하던 그 플레이 모습을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여기는 장훈 선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방송부터 네. 우리 장훈 선생님에 대한 네네네. 무한한 해석을. 네. 네. 장훈 선배님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차박손으로 따지자면. 그러면 추장 이렇게 가나요? 그게 이제 타자냐 아니면은 야수냐 요건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이 추강대엽은 타자 기준이니까 네. 타자 기준으로만 따지면 4대 타격으로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거는 조금 더 연구해 볼게요. 아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네. 내가 지금 레드카펫 쫙 깔아줬는데. 거기 우선은 거기까지. 저는 추신수 선수는 좀 열외로 생각을 했어요. 워낙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뭐 1600경기 이상 뛴 선수이기 때문에 이 비교 자체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KBO,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구를 대표하는 그냥 원톱이다. 야수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신수 선수를 제외를 하면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대호 선수가 가장 뛰어난 타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대호 다음이 저는 이승엽. 네. 그리고 그 다음이 21세기에서 고른다고 한다면 뭐 다른 선수도 있는데 사실 이 이름에서 이종범 선배가 빠지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뽑으면 진짜 추신수, 이대호, 이승엽, 거기다 이종범. 추대엽 범. 네, 이렇게 4명을 저는 4대 천왕으로 꼽을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한 명 더 추가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장성호?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용택 위원을 넣고 아이고, 싶어요. 6명이면 김태균을 넣고요. 네. 추대엽 범택.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한 분야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특히 박용택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안타하고 또 이 KBO 리그 최다 또 경기 출장을 또 이 기록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뭐 4대 천왕까지는 못 끼겠지만 만약에 5대 천왕이라고 한다면 박용택 위원을 넣고 6대 천왕이면 김태균 위원을 넣겠습니다. 7대 천왕이면 장신환. 뒷골 떼기요. 오늘 그런데 저희가 할 얘기가 이 추강대엽이 아니에요. 이게 타격이란 무엇인가, 최고의 타자는 누구인가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전문가, 야구 팬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나누셨는데 저희는 야수라는 개념에 오늘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야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 그 전에 야수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냐? 이 포지션 플레이어잖아요. 야수라는 게 뭘까요? 우리 형님께서 먼저 좀.
우선 큰 틀로 나눈다고 하면 공수주가 되겠죠. 공수주가 되고 또 한쪽으로 나눈다고 하면 공수, 또 마지막까지 나눈다고 하면 공격이겠죠. 공격만 잘해도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야수들의 또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명타자라는 그렇죠. 자리가 있으니까. 네, 워낙 뭐 공격적에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는 선수들은 뭐 모든 감독들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게 돼 있으니까요. 수비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떨어지더라도 하더라도. 예, 그 선수는 꼭 필요한 그런 선수가 되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어떤 이 관리 능력 같아요. 본인들의 컨디션, 정말 기억에 딱 남는 선수들을 대부분 보면 큰 부상이 없죠. 큰 부상이 없고 매 경기, 매 시즌 팬들을 열광케 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기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서 사실 제가 현역 시절만 해도 34세, 35세 정도만 돼도 은퇴 제한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뭐 옆에 있는 박용택 위원도 40이 넘을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가장 큰 부분은 어떤 철저한 부상 관리, 본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몸에 대한 유연성이나 어떤 먹는 음식부터 해서 이런 체계적인 것들이 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화려한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는 공수주 3박자를 갖춘 선수의 플레이를 좀 환호하고 열광하겠죠. 네. 네. 공수주라는 것은 이렇게 공이 앞에 들어가는 건 그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 관리, 부상 없이 오래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뛸 수 있으면 그건 뭐 완성형 선수인 거죠. 그렇죠. 네. 장순아. 우리가 그 야수를 흔히 얘기할 때 툴5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최근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툴6, 툴7도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늘 있는데, 아무래도 뭐 야수 쪽으로 본다면 이 5가지, 6가지, 7가지를 갖춘 선수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파이브 뭐 그런 생각을 툴까지는 합니다. 이제 자주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그 6번째, 7번째 툴은 주루 센스하고 이제 선구안에 대해서 요즘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정도, 7가지 정도를 갖추게 되면 아무래도 뭐 필드 야수 쪽으로 보면 최고의 야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툴6, 툴7하고 가장 어울리는 선수는 저는 추신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 중에. 그리고 분명히 박용택 위역도 들어가고. 저는 KBO 리그에서 200홈런 300도루를 기록한 유일한 선수거든요. 박용택 위역은. 그래서 툴5, 툴6 정도의 어떤 그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였다. 우리 용암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아니 무슨 장 의원님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숙제를 해오라 했는데 저에 대해서 숙제를 해오셔가지고 너 몸들 바를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공수주를 나눴을 때 5대 3.5대 1.5 저는 요 정도 보거든요. 예. 네. 공격이 반이다. 결국엔 공격이 반이죠, 사실은. 네, 반인데 일반적인 팬들은 거의 비율 스탯에 대해서만 좀 말을 많이 하죠. 비율 스탯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뭐 예를 들어 한 2,000경기를 나가서 뭐 WAR을 한 50 했던 선수랑 한 1,000경기 나가서 WAR을 한 40 한 선수랑 예, 그런 어떤 그 선수에 대한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 그 40한 선수를 훨씬 좀 높게 쳐주죠.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인 팬들이 그렇고, 소위 야구쟁이라고 하는 야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런 누적에 대한 것들을 엄청나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게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그 건강, 또 팀에서 원하는 정말 매일매일 게임 나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프로야구 역대 가장 그게 좀 완벽했다고 볼 수 있는 선수는 그냥 추신수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장훈 선배님의 타격을 너무 항상 이렇게 어필하지만, 장훈 선배님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 수비는 거의 뭐 최하급의 수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비가 최하인데도 네. 일본에서 3,000안타 이상 치고 네네. 일본 프로야구 최고의 레전드로 꼽히는 그럼요. 건 네. 타격이 그만큼 출중했고 그것을 박용택 위원은 네. 가중치를 둬서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추신수 선수만한 선수는 아직까지는 없었다. 네. 근데 잠깐 있었어요. 잠깐 한 몇 년간 이종범 선배님이 있었죠. 네.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캐릭터였죠. 네.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캐릭터. 1번 타자가 뭐 20홈런을 치고 80도루를 해요. 네. 출루율이 4할이 훌쩍 넘고 4할 오픈식 되니까 그 94년도인가요? 네. 뭐 기록으로 봤을 때 WAR이 12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126게임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메이저리그로 한 사람은 한 15는 나왔겠죠. 그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였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정도 또래들 네네네.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그 윗세대는 확실하게 아는 예, 거죠. 그러면 지금 추진수 선수가 약간 아까 장성호 위원도 기준이 다르다. 네. 추진수는 완전히 좀 레벨도 다르고 기준이 다른 선수다. 그러면 그러니까 공수주를 박용택 위원은 공격 50, 수비 35, 그리고 주루 15라 그랬거든요. 네. 장세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 공격 8, 수비 2, 주루빵. 이거 아, 왜요? 이제 누구를 위한 맞춤형 기준 아닙니까? 아니 주루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는 제가 주루에- 공격 8, 수비 2, 주루 빵이면은 갑자기 생각나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양의지 선수. 네. 양의지 선수가 수비가 2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수비가 뭐 5를 해도 그렇지, 되는데 5대5 그러니까 정도 주루 줘도 빵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주루 빵에서.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이대호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네. 이대호 선수도 그렇고 주루를 빼고 얘기하자면 이승엽 선배 들어가야죠. 네. 그렇죠. 네. 아, 그럼 이승엽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럼요. 정말 좋은 수비수였거든요. 네. 엄청 잘했어요. 수비. 같은 포지션 플레이어로서 이승엽의 수비는 어땠는데? 저랑 비슷해요. 그럼 이승엽의 일루수 수비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좋은 겁니까? 승엽 형은 제가 느끼는 이승엽 선수는 진짜 핸들링이 좋았어요. 좋았죠. 네. 그러니까 원바운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일루수들이 야수들의 어떤 그 원바운드를 잡을 때 굉장히 약간 어색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이 회전을 굉장히 잘 그려가지고 원바운드 처리하는 게 진짜 너무나도 편하게 처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사실 야수 같은 경우에는 양 사이드에 뭐 빠지는 공들도 잘 잡아야 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면 타구로 굉장히 잘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승엽 선수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송구도 굉장히 좋았고 일단 핸들링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느낀 이승엽 선수. 일루수 장성호가 같은 포지션을 소화했기 때문에 일루수로서 그 타격 능력을 뭐 기준점 이상 보유한 선수 중에 최고의 수비수는 누굽니까 그럼? 제가 느끼는 일루수 수비 잘했던 선수는 박정권 선수도 있고요. 박정원 그리고 잘했죠. 최태인 선수도 수비를 굉장히 최태인 잘했어요. 선수 잘했어요. 수비 천재. 예. 네. 그리고 오재희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하죠, 수비를 잘하고 요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일루수가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수비로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덜하게 되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요즘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수비 포지션 하나가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모두가 다 이게 중요한 자리고 특히나 뭐 외야 같은 경우에는 내야수들은 되게 우습게 여겼던 자리였죠. 전에는. 그럼 뭐 하루만 하면 나가서 수비 가능한 거 아니야? 맞아.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동호인 야구에서는 일단은 신입이 들어오면 우익수를 시킵니다. 아, 우익수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외야를 그렇게 되게 뭐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하지만 요즘 야구들을 좀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다 보면 이 루상의 주자를 한 베이스 차단하는 이 외야수들, 이 강한 외야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경기를 치르다 보면 분위기 반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일루수도 마찬가지고 외야수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이 수비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죠. 네. 그러면 삼하정석의 입장에서는 그 비율을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수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공수주가 완벽한 선수들이 9명이 있다 그러면 최고죠. 하지만 그런 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공수만 가지고도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공격 하나만 가지고도 또 경기에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선수가 있죠. 근데 프로야구 신입으로 들어와서 시작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엔트리에 입성이 가장 빠른 선수들을 보면 수비예요. 수비가 탄탄한 선수들이 우선적으로 감독들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선수는 수비가 좀 되니까 어느 정도 한번 줘볼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공격이 또 워낙 뛰어나다. 그러면 그 선수는 뺄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기준점을 두긴 좀 그렇고 다양할 것 같아요. 위치에 따라 또 다르고요. 네, 위치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포지션 따라 네, 다르죠. 포지션 따라 좀 그런 어떤 무게감을 좀 낮출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고의 야수라는 그 기준에서 삼하정석 마음속에 원탑은 누굽니까? 저는 정말 너무 많은 선수들이 무수히 지나갔어요. 근데 이 이종범 선수 얘기를 저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제가 입단을 96년도에 했는데 아 진짜 소위 그냥 날아다닐 때예요. 그때가 정우 아버지 최전성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야구 자체가 너무 화려했어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상대로서. 저조차도 경기에 몰두를 해야 될 상황에서조차도 이종범 선수 해태 타이거즈와 경기를 하면 눈이 거기 가 있어요. 그렇지. 정말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타격하면 타격에 대한 그 부분도 굉장히 뛰어났었고 또 루상에 나가면 이 리드포, 스타트, 또 이 화려한 슬라이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거기에 뭐 장타력이 또 떨어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그 동시대에는 양준혁 선수만 유일하게 장타율이 한 단계 위에 있을 정도로 2위에 랭크될 정도로 장타력도 갖추고 있었고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수비력이었거든요. 수비에 대한 문제점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워낙 수비 범위가 빠른 선수가 넓다 보니까 이종범 선수의 글러브가 닿게 되면 실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실제로 선수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건데. 건드리지도 못할 타구인데 이종범 선수 워낙 빨랐기 때문에 글러브가 닿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이 기록원들이 회의를 했대요. 실제로 이제 글러브에 닿으면 실책을 줬던 부분을 기록원이 느낀 그대로 이게 안타성 타구였다 생각이 들면 글러브에 닿더라도 안타를 주자. 이렇게 시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수비 범위도 굉장히 넓었고 특히나 이 먼 곳에서 잡아서 이 강한 어깨 그리고 장성호 의원은 아마 알 거예요. 전 잡아봤으니까. 네, 그리고 또 외야 중계 플레이를 나가면 거의 좌익수 자리 외야수들이 서 있는 자리에 중계 플레이를 나갈 정도로 굉장한 강견을 또 자랑했었거든요. 거기서 바로 롱택. 그렇죠. 롱테이크를 할 수 있게 그런 수비 포메이션을 가져가는 모습도 있었고 너무 화려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같이 이제 경기를 뛰던 선수였는데 그 당시 사실 제가 신인이었거든요. 96년도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선배하고 내가 같이 야구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갓 이제 20살이 돼서 이종범 선배의 플레이를 봤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그 당시에 3번에 이제 배치가 됐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대기 타석에 한 명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 2명씩 나갔거든요. 그러면 사실 피차 이렇게 투수 보면서 타이밍 맞춰야 되는데 이종범 선배는 야구하고 있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대기 타석에서 안 다쳤네? 어머 2루 갔네? 3루 갔네? 들어왔어. 어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진짜 이종범 선배가 그 당시에 했던 플레이는 같이 뛰는 선수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그냥 정말 4차원 네. 넘어설 수 없는 그렇죠. 4차원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선수들보다 진짜 한 3단계 정도는 위에 배치가 돼 있는 그런 고급진 플레이들을 진짜 보여줬어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KBO 최다승 감독님, 김웅영 감독님이 딱 한 말씀 하셨잖아요. 정리가 됐잖아요. 타자는 이승엽, 투수는 선동열, 야구는 이종범 끝. 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좀 뭐 인터넷에 많이 요즘 이제 최근에 야구를 많이 봤던 친구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정확하냐면요. 강정호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평화왕이었어요, 평화왕. 예, 왜냐하면 논쟁거리가 없다. 예. 얘를 이길 수 있는 유격수는 없다. 뭐 이런 평화왕이었는데 이종범 선수는 그보다 한 2수 위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두수이다. 네.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시죠. 네, 그래서 추강대업에 정호가 굳이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정호 선수 항상 그 팬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악마의 재능이라고. 네. 네. 근데 여기 들어갈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추강대업이라는 게 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메이저리그를 경험했던 선수들이고 메이저 누가 아니요, 메이저? 이승엽 아니죠, 선수는 아니죠. 아니죠. 네, 이승엽 네. 선수는 아니죠. 승엽형 스프링 캠프만 경험했죠. 추강대 1, 2, 3위가 다 메이저리그에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던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국내 팬들이 이제 빅리그라는 무대에 대한 어떤 동경 뭐 좀 거기서 그런 게 좀 가미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거기서 이제 또 좀 잘못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제가 뭘 보다 보니까 예. 모든 야구 선수가 미국을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거야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렇지 않죠. 모든 선수가 다 해외 진출을 하고 싶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게 뭐 물론 뭐 그 정도 안 되니까 못 갔을 선수들이 그게 이제 많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갈 수 있는데 능력과 상황이 되는데 안 가는 것과 네네. 못 가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런 정말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잘 맞아야 갈 수 있는 거지. 강정호가 만약에 FA로 간 게 아니잖아요. 7년하고 해외 진출로 간 거잖아요. 포스팅으로. 네, 포스팅으로 갔죠. 포스팅으로. 만약에 키움 히어로즈가 아니었다? 그럼 우선 그때 못 갔겠죠. 네, 그때 못 갔으면 그런 강정호가 그 2년 동안에 메이저 성적을 냈을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맞으니까 갔던 거고. 그래서 그 뭐 메이저리그 야구를 했다 안 했다로 그거를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는 없는 거죠. 절대로. 그걸 매겼으면은 제 친구 최희섭이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렇지. 그죠? 그러네. 네. 맞네. 승엽 형은 스프링 캠프만 했고 최희섭은 네, 세 경기 연속 홈런이었나? 뭐 그런 세 타석 그렇죠, 연속 그렇죠. 홈런도 쳤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따지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강정호 선수가 만약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었다면, 이랬다면, 그랬다면 뭐 지금쯤 훨씬 좀 많은 커리어를 쌓고 지금 우리가 추신수냐, 뭐 강정호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삼화정석이 초반에 얘기했던 자기 관리, 네. 뭔가 문제 없이 건강하게 꾸준하게 활약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네, 네.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왜? 진행하세요. 자, 그럼 추강 대업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야수라는 포지션 플레이어라는 어떤 그런 걸 다시 개념을 우리가 딱 끌어와서 타자만 말고 그런 걸 다 포함했을 때 4대 천왕은 누구예요? 지금 21세기 기준. 지금 공수주. 예.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네. KBO 리그 올타임 4대 천왕을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2021 시즌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선수 중에 야수 4대 천왕. 두 가지 분야입니다, 지금. 예. 어렵다. 과거 시험 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공수주를 다가 합치려니까는 몇명 없어. 있지 않아요? 네. 없어. 몇 명 없어요. 잘 안 나와요. 네. 나는 3명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정리 끝냈습니다. 네. 그래? 우리 삼화정석, 장스나 용암태 일단 답안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네. 자, 형님 먼저. 올타임 KBO 리그 올타임 야수 4대 천왕은 누굽니까? 자, 저는 좀 낯설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팬들이 아주 오래로 거슬러서 장효조. 네. 타격에 좀 확실한 3,000 타석 이상 KBO 리그 통산 타율 현재 1위. 맞습니다. 3할 3푼 1, 2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이긴 한데 수비수로서의 장효조 선수는 어땠습니까? 외야수였는데 그렇게 어깨가 강하다, 수비 범위가 넓다 이런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지만 좀 안정적이고 야무진 플레이를 한 선수로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예. 현직에 있는 선수를 좀 비교하자면 뭐 용기놀이 하고 있는 이용규 선수 같은 느낌? 좀 다부지게 항상 메타석 좀 집중력 있게 붙는 그러면서 굉장히 고타율을 자랑하는 그런 선수였죠. 그런 장효조 느낌. 나왔고요. 그리고 장효조, 뭐 앞서 얘기했던 이종범, 이승엽, 이대호, 이대호. 네 이렇게 4명을 좀 꼽고 싶어요. 예. 네. 사실 수비수로서의 이대호에 대해서 뭐 최근에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잖아요. 뭐 팬들 근데 뭐 사이에서도 그렇고. 사실 3루를 볼 정도로 어떤 유연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큰 체구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수비의 재능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1루수의 수비 능력만큼은 조금 느려서 그렇지 뭐 안정적인 그런 수비 능력을 그래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요. 그럼 삼화정석이 지금 4명을 선정한 기준은 어떤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뭐 아무래도 공격 쪽에 조금 많이 치우치긴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좀 남을 만한 그런 선수들을 좀 추려봤고요. 네. 장효조, 이대호, 이종범, 이승엽, 이대호. 네. 그러면 장순아에게 올타임 4대 천왕은 누굽니까? 공수주를 모두 갖춘. 전 4명을 진짜 꼽는다고 하면 1번은 이종범, 2번은 박지용, 네. 3번은 박용택, 4번은 송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송지만. 네. 공수주를 다 본다고 하면. 좀 다르다. 네. 왜냐하면 송지만 선수도 현역 시절에 3할 그리고 뭐 홈런도 많이 때렸고 굉장히 다리가 빨랐거든요. 그리고 수비도 곧잘했고 뭐 그렇게 따지면 요 4명. 근데 박용택 위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시절에 약간 평가를 조금 못 받는 게 어깨가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달리기 빨라서 공은 굉장히 잘 잡았거든요. 맞아요. 타구 판단도 좋았고 네. 패스플레이도 그래서 잘했고. 저는 뭐 공수주 3박자로 들어간다면 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을 넣었습니다. 오늘 장스나 컨셉은 박용택 스페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괜찮 좋죠. 좋은 선수죠. 네. 네. 아니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 용암택에게 올타임 4대 천왕은 누굽니까? 저는 사실 기준점이 정말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냥 타자 4명이었어요. 아 좋아요. 네. 3, 2, 1 양. 네. 3, 2, 1 양. 네. 3, 1 양은 2는 누군지 아까 알겠네. 감독님하고 똑같이 이종범, 이승엽, 이대호. 네. 그리고 1 양. 아 올타임 4대 천왕에 양의지가 들어갑니까? 양준혁. 아 진짜. 아 나 진짜 정확하게 갑자기 양의지가 나와. 빨간 거에 빨간 거. 진짜 이거 빨간 거 들라다 말았어요. 지금 양준혁, 이종범, 이승엽, 이대호, 이대호, 양준혁. 네. 근데 이거는 기준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네, 세 네, 명이.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공수주를 정확하게 딱 본 거고. 네. 근데 박 의원하고 저기 장 의원님은 약간 공격 이게 조금 치중을 조금 좀 많이 더, 했죠. 네, 네, 많이 했죠. 비율을 좀 높인 네, 거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양준혁 우리 새신랑 우리 양준혁 네. 전 선수의 네. 경우는 수비에 있어서는 조금 뭐 전화 별 차이 없으셨죠, 사실은. 네, 별 차이 없으셨는데 공격에서는 저는 그 양준혁 선배를 빼고는 타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앞서간 타격 기술을 갖고 계셨죠. 앞서간다. 앞서간. 네. 하이 피니시로 그냥 정말 공을 자유자재로 그냥 잘 칠 수 있는 타격 자세를 갖고 있었죠. 가장 부러운 건 사실 선관이죠. 그렇죠. 네. 네. 그 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하려면 공을 잘 때리고 공을 잘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정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공을 잘 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스타트가 좋아야 되고 타구 판단을 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3할 타율을 기록을 하고 최대 안타 기록을 세우려면 선관이 좋아야 돼요. 공은 좋은 공을 보고 때려야지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선관에 대해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출루율 이야기를 하면서 OPS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뭐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양준혁 선배가 그 당시에 야구할 때 그렇게 출루율, 뭐 OPS 이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양준혁 선배가 제가 봤을 때는 평가절하된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당시에. 일단 볼넷이 KBO 리그 통산 1위죠. 네네. 아니 참고로 이제 요즘 이제 세이버쟁이들이 가장 이제 타격 지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WRC 플러스. 예, 맞아요. 네. 200이 넘는 시즌이 벌써 신인 때 벌써 212를 기록했어요. 네, 212를. 이게 보통 이제 100 정도 이상이 되면 뭐 이제 좀 타격이 약한 주전 선수 정도? 네, 뭐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100 한 30, 40이면 뭐 한 골든글러브급이 가고 뭐 포지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50이 넘어가면 뭐 그때는 이제 시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MVP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정말 이제 특급 타자를 비교를 하는데 200이 넘는 시즌이 수두룩하죠. 정말 한 번밖에 없네요. 그런데 내가 뭐가 되니? 두 번 있다. 두 번 있는데 이 무슨 반전이란 말이야. 189, 181, 뭐 187 이미 39살인가에 187을 쳤어요. 그러니까 사실 타격 기술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되죠. 저는 사실은 그 통산 타석 3천 타석 이상 소화한 타자 중에 그 볼넷 삼진 비율 제일 좋은 타자가 양준혁이잖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좋은 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태균 아니에요? 장 의원님 같은 저요? 예. 제 3위 아니에요, 저 3위로 알고 있는데. 장성호. 태균이는 저예요? 삼진이 좀 많아요. 그래요? 삼진이 볼넷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뭐 비슷하지도 않고 훨씬 많은 딱 두 명의 타자가 있는데 1위가 양준혁, 2위가 장성호. 그래요? 그거 좋은 기록 그거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그 우리 삼화정석이 장효조라는 이름을 뽑았잖아요. 근데 감독 입장에서 장효조와 양준혁이 있어요. 누굴 씁니까?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저는 양준혁을 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물론 장효조라는 선수도 어떤 타격 재능이나 이런 능력, 타율, 고타율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 양준혁 선수는 그 능력 플러스 장타력도 갖추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정말 양준혁 선수처럼 이 부상이 없는 선수가 몇이나 될까 싶어요. 근데 왜 4대 천왕에서는 외면했습니까?
깜빡했네요. 급하게 이렇게 급하게 정하다 보니까 공수주를 다 따져 보니까 또 이름이 많이 안 떠오르. 네. 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안 힘들어요, 떠오르더라고요. 힘들어요.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냈던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진짜 많지 우리가 않아요. 오늘 최대 지분은 정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나 화려했죠 정말. 각 분야마다 예. 수비도 굉장히 화려했고 공격도 화려했고 추루도 그렇고. 그러네요. 예. 야 이게 참 이 5툴, 6툴, 7툴 이거는 참 선수에겐 꿈의 영역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5가지, 6가지의 능력을 정말 한 선수가 오로지 갖고 있는다?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추신수가 모든 야구의 그 헤드라인 중심에 있잖아요. 추신수 선수에 대한 얘기를 예카가 지금 좀 아껴놨거든요. 네. 2021 시즌 KBO 리그에서 추신수라는 타자는 어느 정도 성적을 기록할까요? 타출장으로 갈까요? 타출장으로? 타출장으로 네. 가시죠. 네. 저는 타출장에 뭐 홈런, 네. 그냥 타율 3할, 3할, 네. 출루율 4할, 4할. 장타율 5할. 근데 뭐 4할 후반, 5할 후반 뭐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그 OPS가 1은 안 될 거다. 1은 안 되고 저는 그냥 9 초반 정도? OPS는 네, 0.9 초반 정도. 그냥 그 정도 OPS. 네, 그 정도면 40살에 우리 나이로 40의 선수가 최고 성적 내는 거죠. 그러면 홈런은 몇 개 정도 예상하세요? 이 정도 되려면 그래도 홈런이 한 20여 개 정도는 돼야 되겠죠? 20개 정도는? 네, 20개 정도. 그냥 대충 얘기하지 말고 그냥 콕 집어서. 이거 계산이 잘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 3할에 게임 수를 봤을 때 3할 치려면 그래도 한 150개는 쳐야 되겠죠? 140개? 그렇죠. 네, 140개 정도 치면 거기에 홈런 한 20개 되면 곱하기 3하면 뭐 60루타 치면 200루타에 2루타가 한 30개 배운 남자 박용. 240, 250, 250루타가 되려면 그쵸? 500 타수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0개. 네. 20개? 홈런 그냥 20 20 초반? 20 초반? 네. 그러면 그 메이저리그에서 이 추신수 선수가 20-20 달성했을 때가 네네. 몇 시즌 3할에 20-20 이게 뭐 사실 쉽지 않은 기록인데 뭐 도루는 빠지더라도 3할에 20 홈런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지금 네. 방송을 보시는 팬들이 생각하는 수치보다는 상당히 낮다. 맞죠. 네. 네. 근데 하나는 깜짝 놀랄 숫자가 하나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출루율. 출루율은 솔직히 걷잡을 이게 제가 상상이 안 돼요. 어느 정도일지. 성구안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초반에는 우리나라 투수들이 약간 뭐 쫀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어렵게 승부를 할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좀 많이 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유인구 승부 많이 하고, 네. 결국엔 추신수라는 선수를 알기 전까지는. 네. 네. 장세나 과감하게 한번 예측 가볼까요? 타율은 저는 3할 최소한 2푼 이상은 때릴 것 같고요. 홈런도 그 가장 또 작은 야구장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추신수 선수가 홈런을 우측으로 사실 많이 때리는 타자는 아니거든요. 중견수, 좌익수, 좌중간의 홈런이 상당히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할 2푼에 30 홈런에 뭐 90타점 이상 요 정도 아마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홈런 30개 정도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추신수 선수가. 삼바정 선수. 저 같은 경우에는 2할 9푼 때 타율을 보여줄 것 같고요. 25개 홈런은 25개 정도 치면서 90타점. 거기에 출루율이 저도 좀 4할 5푼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워낙 뭐 송구안도 좋은 선수인데다가 처음에 어떤 이 상대적으로 유인구로 들어오는 공들을 많이 이제 골라내기 시작한다고 하면 아마도 추신수 선수 정도의 능력이라면 4할 오픈 이상의 출루율은 충분히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출루율 4할 오픈은 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수치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4할 오픈 정도면 출루율 왕 되죠. 출루율 왕을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네, 출루율은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공을 잘 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뭐 메이저리그하고 KBO 리그하고 빠른 공의 구속 차이가 거의 5마일 정도 차이가 나니까 93마일에 뭐 88마일 정도니까 5마일 정도면 뭐 5km에 한 8km가 차이 나는데 아무래도 뭐 좋은 상황 가자이가 그럼 타석에 훨씬 딱 편하죠. 서가지고 왜 아직 공이 안 오지? 그러진 않지. 아 진짜. 시즌 중에 타석에 추신수, 마운드에 장재영 이런 장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죠. 예. 네. 자, 첫 상대, 첫 대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별걸 다 예측하시네 진짜로. 네. 몸에 맞는 거? 저도 딱 그 생각이 났어요. 대형 얘기만 네. 나오면 눈빛이 이게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보실 건가요? 아니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경기를 중계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정말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정말 안 떨어질 것 같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앞선 인터뷰에서 아마 장재영 선수한테 그런 질문들을 여러 개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뭐 추신수 선배와 만나면 직구로 승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홈런을 맞더라도 정말 그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를 맞던 홈런을 맞던 뭐 몸에 맞는 공이 나오던 정말 그런 멋지게 붙을 수 있는 그 멘탈이 좀 나는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추신수 선수는 정말 멋있게 또 뭐 직구를 약속했으니까 멋지게 또 호쾌한 그런 타격 퍼포먼스를 또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초구에 157km짜리 포신 패스트볼 딱! 센터로 빡. 아버지는 빵! 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그 언제나. 좋았어. 열커? 저희가 오늘 이제 추강대업이라는 그 네 글자를 부여잡고 조금 어떻게 하면 색다르게 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펼쳐 보여드렸는데요. 세 분의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게요. 예. 네. 4대 천왕 그림의 떡이다. 나는 택도 없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삼화정서. 나는 10번을 시도해서 9번을 실패했다. 그래서 10번을 시도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9번을 실패했고 다시 할까? 굉장히 유명한 극작가이자 이 소설가인 그분의 이제 글을 좀 제가 따온 건데 그러니까 10번을 시도하면서 9번을 실패를 했고 결국은 그래서 10번을 시도했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올 시즌을 준비하는 이 KBO 선수들 앞에 또 수많은 실패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 실패들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 실패에 또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또 멋진 모습들을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재영아 잘 들었지? 우리 해설택, 용암택의 한 줄 요약. 네. 오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타임과 2021년에 공통적으로 다 이름이 들어간 선수가 2명이 있어요. 네. 자, 야수는 공수주가 가장 중요하다. 대를 이어 이종범, 이정우. 네, 이렇게 딱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예. 4월 3일에 2021 KBO 리그가 시작됩니다. 다음 야구 이야기 뭔지 아시겠죠? 예. P7갑될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 다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O 리그 4대 천왕 이야기 삼화정석, 장신아, 용암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